이번 영상의 주제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에이즈, 에볼라,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그리고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번쯤 들어본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수공통 감염병을 정확히 이해하면 코로나19를 포함한 질병명 X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전염병 대유행에 대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나와 내 가족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21세기 필수 상식, 인수공통 감염병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부터 무서운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계 인구가 약 18에서 19억 명 정도였는데 감염자 약 5억 명, 사망자는 최소 1,700만 명, 최대 5천만 명이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장병 사망자 총 930만 명 대비 2배에서 많게는 5배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것은 전염병이 전쟁보다 더욱 심각한 위협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918년 독감이 유행할 당시 아무도 그 병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바이러스를 분리해내는 기법도 전자현미경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집념은 약 90년 전 유행했던 바이러스를 다시 깨워냅니다. 1951년 요한 훌틴 박사는 당시 25세 미생물학 전공 박사 과정으로 1918년 독감을 연구하기 위해 알래스카 이누이트족 한 마을을 찾아가 1918년 독감의 희생자들이 묻힌 공동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차가운 땅에서 잘 보존된 젊은 여성의 시신을 어렵게 발견하여 폐 조직을 떼어냈지만 당시 여건상 병원체를 확인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6년이 흐른 1997년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는 다시 알래스카로 날아가 냉동 상태로 보존된 그 여성의 폐 조직을 다시 떼어내어 분자 생물학자 토겐베르거 박사 등에게 이를 전달합니다. 물론 87년간 냉동된 바이러스의 복원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마침내 유전자 배열 순서를 모두 밝히고 사이언스지에 그 논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1918년 바이러스의 정체는 A형 인플루엔자 H1N1 변종형 바이러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1918년 독감 당시 한반도 상황은 어땠을까? 이에 관해 스코필드 박사님의 논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스코필드 박사님은 1916년 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 에이비슨의 권유를 받고 아내와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으로 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 위생학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듬 해인 1917년 한국식으로 스코필이란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항일운동에도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스코필 박사님의 논문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918년 9월 독감 대유행은 드디어 한반도에도 그 모습을 드러낸다. 첫 사례는 9월 말경 서울에서 보고되었고 10월에 유행이 정점에 이른다. 현재로선 확진자, 사망자 수 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염 경로는 유럽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남만주 철로를 따라 북에서 남으로 걸쳐져 있다. 조선 인구의 최소 4분의 1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감염되었음이 확실해 보이며 교수, 교사의 확진으로 대부분의 학교는 문을 닫았다. 참고로 당시 통계 영감 자료도 스코필드 박사님의 논문 속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 영감에 따르면 총 인구 1678만 명 가운데 742만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약 14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독감과 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8년 독감이 유행하던 당시 매일신보라는 신문에는 돌림감기, 유행감기, 독감 등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독감은 독한 감기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독한 건 맞지만 감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감기보다 훨씬 독한 것은 맞습니다. 둘 다 호흡기 질환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독감은 갑자기 고열, 두통, 오한을 동반하고 몸살, 가슴 통증과 기침 등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에 반해 감기는 콧물, 코막힘, 기침, 인후통을 동반합니다. 전문가는 감기가 모기에 물린 것이라면 독감은 뱀에 물린 것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감기와 달리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의 경우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이 이를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2019년 12월 1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총 720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은 우리나라는 인플루엔자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고 인플루엔자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 시 폐렴 사망자로 집계되는데 간접 사망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매년 12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27일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401명임에 비추어 인플루엔자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독감과 감기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원인 바이러스의 30에서 50%는 리노바이러스, 10에서 15%는 경증 코로나 바이러스이며 감기의 경우 그 바이러스 종류만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 원인입니다. 독감은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은 독감에 걸릴 확률을 낮추어주고 독감에 걸리더라도 폐렴 등 합병증으로 진행될 확률을 낮추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 경우 감염자는 치명적 합병증으로 쉽게 진행될 수 있고 독감 환자의 증가는 의료자원의 한계를 넘어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로선 세상에도 없는 코로나 백신 대신 독감 백신 접종에 모두가 열심히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인수공통 감염병 독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을 통해 인수공통 감염병의 무서운 위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감에 대한 이해는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처럼 사라지지 않고 독착화되어 계속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 인수공통 감염병 2탄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살펴보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빠른 진화가 왜 무서운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통을 위해 댓글 주시면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